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인데요. 오늘은 동아일보의 김용석 산업일부장인데요. 이분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동아일보 부장이고 이분의 글이 좋아서 유평 시간에 골라봤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인데요. 이걸 저희가 항상 우려했었는데 이 우려가 현실로 돌아오나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에 이거를 택해봤습니다. 제목은요,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끔찍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차라리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게 이득이겠다. 삼성전자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면 이런 댓글이 심심찮게 달린다. 푸대버절 받을 바에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는 게 낫겠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실행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 삼성전자 내부에서 실제로 본사 이전을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IBM 같은 글로벌 기업도 사업부별 헤드쿼터를 각각 다른 나라에 두는 실험을 하던 시기다. 삼성의 결론은 옮기면 손해라는 쪽이었다고 한다. 국내 등록 반도체 특허 등 유무형 자산을 이전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역시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미래의 삼성전자들은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중 절반 49.5%는 본사를 해외에 뒀다. 삼성처럼 한국에 묻어둔 레거시가 없는 신생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뿌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톱 기업이 몇 개 나올지 모른다. 미국 등에 본사를 두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돈, 투자와 사람, 인재, 시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같은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이라도 미국 시장에 뿌리를 두면 더 높은 몸값을 인정받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인재를 구하는 데도 유리하다. 미래의 삼성전자들이 한국을 선호했던 이유 중 하나는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점이었다. 앞선 모바일 인프라 등으로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작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매력 포인트였다. 하지만 지금도 그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의문이다. 과거의 삼성전자들도 해외로 이전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2015에서 2019년 국내 제조기업들 고용을 분석해봤다. 5년간 국내 일자리 18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약 11만 명과 현대자동차 약 7만 명 임직원 수를 합친 것만큼이다. 같은 기간 해외 법인 일자리는 약 42만 개 늘어났다. 반면 적극적인 리쇼어링, 해외 생산 시설 자국 내 복귀 정책을 편 미국, 일본, 독일은 자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3%가량 늘리는 데 성공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을 수용하려는 의지 차이가 크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 러시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1조 원 넘는 세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천억 원대 교육세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려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지역 공동체가 동의한 결과물일 것이다. 반면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는 토지 수용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의 줄다리기에 수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 공장의 전기줄, 공업용수 하나 끌어오려면 시청과 도청 문턱이 닳도록 오가야 했다. 결국 글로벌 속도전에 밀린 하이닉스는 기존 공장 부지에 빈 공장을 찾는 플랜 B를 고민 중이다. 기업 성장 관점에서 글로벌 이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보라면 신생 스타트업이든 제조기업이든 한국을 떠나는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짜 국가 경쟁력은 공공 일자리로 일자리 통계를 분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혁신 가치를 자유롭게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매력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김용석 산업일부장이 썼는데요. 산업부에서 취재를 하고 부장이니까 여러 가지 산업 실태의 팩트를 기본으로 썼겠죠. 제목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본사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 내지는 검토를 심히 기울여서 했는데 특허권 때문에, 반도체 특허권 이거 이전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간단치 않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거밖에 지적 안 했는데 이것도 있었겠죠. 이재용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이병철, 아버지 이건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설립해서 발전시킨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이 회사 본사를 손자인 자기가 옮긴다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계통에
가통에 먹칠을 하는 것을 부담을 느꼈을 수 있고요. 삼성은 국가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마치 국적을 이전한 안현수 있잖아요. 처럼 욕을 먹을 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가 리스크가 컸겠죠. 그러나 이걸 검토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국가대표 기업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걸 검토했다는 자체는 이 나라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가대표인데 그런데 대우는 못하절 망정 그냥 뻑하면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뻑하면 규제에 옥죄고 탈탈 털고 난리를 치니까 오죽하면 국가대표 기업이 이런 고민을 했고 실제로 검토를 했겠습니까?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검토를 했겠어요. 검토조차 못하는 게 국가대표 선수 아닙니까? 국가대표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검토 자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자괴감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이 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2, 제3의 삼성전자들 이병철, 이건희의 레거시가 없는 그냥 신생기업들, IT 기업들, 신생기업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훅훅 선장하는 유니콘 기업들, 미래의 삼성전자가 되는 기업들 많아요. 테슬라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세계적인 탑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앨런 머스크 순식간에 세계적인 최고 부호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지 않고 미국에 본사를 둔다는 거예요. 50% 가까이가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에 할아버지, 아버지서부터 레거시가 쭉 있는 그런 기업은 삼성전자 같은 거는 그래서 못 떠나지만 스타트업, 민대 꽉 떴어.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기업하기가 너무 힘든 나라니까. 들들 볶고 뽑아내고 지원은 안 해주고 이러니까 미국은 토지 지원해줘. 세금 1조 면제해줘. 무슨 세 면제해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학교에서도 테크놀로지 유명한 학교에서도 산학협력 해드릴 테니까 이쪽 우리 주로 오세요. 우리 주로 오세요.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공장 하나 지으려면 아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수도 하나 끊는데 반대하고 도청 직원, 시청 직원 아주 덜덜덜덜덜 볶고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뭐 하나 생산한 거 있어? 갑질만 해대고 말이야. 이번에 김혜경 씨도 갑질이 나왔지만 시장 부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해쳐도 드셨어요. 치사한 갑질, 소고기, 샌드위치 그런 거 심부름을 시키고 그걸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아이고 빨래 심부름하고 세탁소 심부름 시키고 공무원을 그런 갑질을 하니 그 지랄들 하느라고 기업들 협조를 하니 제 후배 하나가 공장을 하나 삼척에다가 하려고 그랬대요. 1년 가까이를 시달렸대. 무슨 이거 허가 받는데 몇 달 이거 허가 받으면 또 이거 해오라 또 몇 달 이거 해오라 몇 달 아주 진저리가 나서 매덕 투자하고 하지도 못하고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 돈만 쏟아붓고. 왜냐면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텃세 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러는데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또 그러니까 아유 그 정권 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을 몰고 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기업을 달달 볶고 기업 발목을 잡습니까? 아 나중에 승진 안 되려고 혼날라고? 대통령 자체가 기업 발목 잡고 수특하면 기업인들 깜빵 보내니까 아주 맛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밑에 말단 공무원들까지 기업들 뭐 요만한 거 하나도 안 처리해주고 개기고 아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빠꾸 빡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여. 답답하네요. 삼성전자는 검토해서 안 떠났지만 제2, 제100, 제1000의 삼성전자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50%가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로 한 사람은 엄청나고요. 국고로 한 사람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국고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권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독하게 응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독하게. 제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인가? 왜 윤석열인가? 제가 오죽하면 특정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절체절명이라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고 신문방송에 안 나온 거 제가 방송으로 떠들지 못한 거 책으로 쫙 꼼꼼하게 실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고 친구분들 주변에 전달해 주시면 그 주변 이거 받은 사람은 포섭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똘똘
똘똘 뭉쳐서 나라 살립시다. 이거 지금 6위 7위가 들어가 5위에서 조금 밀렸어요. 교보문 거 인터넷에서 주문해 주시고요. 서점에 가셔도 되고요. 1등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돌풍으로 꼼짝없는 돌풍으로 이깁니다. 이준석 돌풍 저 역선택으로 만들어니까 꼼짝없이 당대표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선거가. 이준석을 당대표 우리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제대로 주장 못하죠. 단일화 제대로 화끈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죠. 이준석 리스크가 2개를 발목 잡고 있어요. 부정선거, 단일화. 그것만 되면은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그거 2개를 결정적으로 이준석이 방해하고 있어. 누구 때문에? 저쪽에서 역선택으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줬잖아요. 돌풍으로. 돌풍을 일으켜서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돌풍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맞대응 돌풍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왜 윤석열인가로 이준석 돌풍에 맞대응으로 왜 윤석열인가? 이 돌풍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돌풍을 못 일으키면요 어려워져요. 그럼 부정선거 한다니까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부정선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한 섹터를 만들었어요. 부정선거 공명선거 팀을요. 징조가 좋아요. 단일화 만들고 대차게 나가면 되면 힘을 실어줘야 돼요. 돌풍이. 윤석열 책이 1등 되더라. 그런 돌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썼으니까 인세를 받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도와주는 거지만 저 도와주는 건 이건 뭐 쬐끔이고 돌풍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 돌풍을 지워버리고 이재명 돌풍 지워버리고 진짜 나라 살리는 돌풍. 삼성전자가 떠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성전자는 그 삼성전자는 검토만 한 거지만 포기했지만 아직 모릅니다. 제2, 제3, 제20의 삼성전자들 미래의 삼성전자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절반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절반. 동아일보 산업부장이 밝힌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 산업부장이 조사해보니까 50%가 떠났대요. 어마어마한 게 국고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풍을 일으킵시다. 의지로, 의리로 나라를 살립시다. 부탁드립니다.